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에는 어떤 다육이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육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줄여가려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키우는데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를 구매하는 그런 시간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 온라인 어플을 통해서 다육이들을 구입하거나 다육이들에 대한 지식을 얻고, 아니면 어떤 다육이들이 인기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다육이들이 건강하고 어떤 다육이들이 수입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은 다육이들이 다 그 모습이 그 모습 같고, 그런 느낌들이 더 강해서 과연 요즘에는 어떤 다육이들이 더 인기가 좋은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이 대형 판매 사이트 심폴이나 아니면 엑스플랜터와 같은 그런 다육이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좋아하는 다육이들의 인기는 꾸준하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엑스플랜트에서 나오는 그런 통계치가 정확한지 수치적으로 눈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상점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판매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만 해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판매가 많이 되는 다육이들은 좀 특이한 다육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금빛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금품종이었습니다. 이런 원종 복랑금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방울복랑금이나 저 뒤쪽에 있는 무지성 방울복랑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호피 원종 복랑금이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호피 복랑금이나 이런 식의 좀 약간의 변이가 온 그런 품종들이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금품종.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품종이 뭐냐면 바로 방울복랑금이었습니다. 그만큼 방울복랑금의 인기가 아직까지는 좀 사그라들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보여줬고요. 세 번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립톱스였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립톱스를 찾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멀로였습니다. 멀로나 라우린제 계열의 그런 품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에보니였습니다. 에보니는 매혹의 품종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계통의 이런 창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판매 순위가 많다. 지금 알려드린 그런 5개의 품종들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시작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 번은 꼭 키워봐야 하는 그런 또 품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5가지 품종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가격대는 예전에는 정말 비쌌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구입하기가 참 부담스러웠던 그런 다육이들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국민 금품종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주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면 소품에서 중품 정도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국민 금품종 같은 경우는 일반 좀 까칠한 금품종과 다르게 성장이 아주 빠르게 된다. 성장도 잘 되고 무던하게 계절의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이와 같이 성장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라울금 같은 경우, 이 라울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착하고 참 예쁜 다육인데, 이렇게 올금으로 변해져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 있는 이런 금 품종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금품종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이와 성장 키우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 이런 금품종 같은 경우는
일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런 금품종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살보다는 약하게 들어오는 햇살에서 키워야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얼굴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너무 강한 햇살보다는 약간 약하게 들어오는 햇살에서 키울 때 더 건강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검색 순위 2위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울복랑금입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래전부터 유행을 했고 한때 정말 이 정도 크기면 수백만 원까지 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번식을 통해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재테크 용도로 솔솔하게 또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번식도 잘 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도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금인 품종도 있고, 저 뒤쪽에 보이는 녹과 금이 섞여 있는 무지성 금 품종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보이는 금 품종과 무지성 금이 섞여 있죠. 저 뒤쪽에 보이는 금 품종 같은 경우도 무지성 금과 금이 이렇게 무지성 정상적인 얼굴과 이렇게 금이 섞여 있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일반 올금보다, 전체가 금인 품종보다 더 강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다육이를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울복랑금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무지와 금이 섞여 있는 그런 금을 구입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방그늘로 옮겨 가지고 햇살을 너무 많이, 아주 강한 햇살에 키우기보다는 좀 약한 햇살에 키울 때 더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번식을 하기 위해서 번식을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냥 흙에 올려놔도 되고 상토에 올려놔도 되고,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올려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이 올금이 나와 가지고 이 올금 부분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자구를 떼어낸 거고요. 전체가 이렇게 올금으로 많이 나오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면 또 새롭게 이렇게 녹이 들어간 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성장기에는 14일 간격이나 10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 문제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번식은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웃자라 있는 이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번식을 시키면 또 새로운 그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립톱스입니다. 립톱스 같은 경우는 아주 꽃이 예쁜 그런 품종이고요. 탈피를 하는 참 신기한 번식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엽과 안쪽에 신엽이죠. 이 지금 보이시면 이 신엽이 너무 단단해져 있을 때 물을 주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잎이 더 성장을 하지 못해서 무름병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립토스 같은 경우는 꼭 이 립토스 구엽이, 지금 보이는 구엽이 이 정도 벌어졌을 때 물을 주셔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구엽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줘야지만 신엽이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꽃이 피고 이 수정을 발화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꽃이 필 때 붓으로 꽃과 꽃가루를 이렇게 부비부비 해줘야지만 씨앗이 생기고요. 씨앗이 생기고 나서 물을 줄 때는 이 씨방 위로 물을 주면 씨앗이 터집니다. 익기 전에 터지기 때문에 꼭 저면간수로 물을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립톱스 같은 경우는 아주 무던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고 꽃이 아주 예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갈이 시기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탈피가 끝난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립토스는 은근히 또 거름 성분을 좋아하고 물을 너무 한 번에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는 살균제에 한번 담갔다가 말린 후에 심어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멀로나 라우린제 품종들이었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고 이 검증이 된 다육이고 무던하게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고 또 많은 중국 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이 중국 상인들이 많이 찾는다 보니까 아마 재테크가 된다라는 그런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라우린제나 멀로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라우린제나 멀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무던하고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꼭 안전하고 이 질리지 않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우린제나 멀로 종류의 그런 다육이를 또 키워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이 찾는 게 마리아 계통, 그런 에보니 계통의 그런 품종들이었습니다. 이런 창품종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살에 키우기보다는 조금은 좀 반음지 정도에서 키웠을 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고요. 이 가장 계절에 반응 민감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매창은 큰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뀌지 이 얼굴 모양이나 그런 전체적인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질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창만의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다육이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다육이 구입이 많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 또한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고 오늘은 이렇게 봄에 어떤 다육이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봄에 성장하는 다육이를 이렇게 구입한다라는 것은 또 성장하는 그런 나름 재미가 있기 때문에 꼭 화려한 다육이보다는 이렇게 성장하는 다육이를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